미세먼지가 폐부로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침이 뒤따랐습니다. 이명박 씨의 기침도 실은 그 미세먼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한국의 대기는 물론 정치판을 혼미하게 만드는 미세먼지. 저희가 시사평론계의 공기정화기가 되겠습니다. 뉴스 관장. 반갑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계의 미세먼지. 네. 맞죠? 이왕에 뭐 초미세먼지라고 초미세먼지 해주시죠. 아, 네, 좋습니다. PM 2.5. 네. 아주 대단합니다. 네. 화끈해야 돼 사람. 예. 자, 시사평론계의 뭐라고 해드릴까? 이승원입니다. 악취. 악취로 갑자기 하겠습니다. 악취. 악취로. 예. 왠지 미세먼지보다 더 나쁘게 들려요. 아니. 임팩트가 강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뭐든지 선이 굵은 게 좋습니다. 예. 그래요. 뭐라고 하든. 근데 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미세먼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 근데 집단적으로 보면 하나하나는 안 보이지만 네.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뿌옇잖아요. 네. 네. 아, 날이 흐린 걸 수도 있잖아요. 헷갈리긴 하는데 예. 약간 선입견인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세먼지 있다고 하는 날 나가면 일단 뿌옇고 아 저처럼 목 안 좋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예, 기침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반응들. MB도 민감한 분 아닌가요? 워낙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요. 저는 그날 그 기자회견 듣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저 양반 기침하러 나왔구나. 나 구속시키지 마. 거의 이 메시지 2개 보내려고 한 것 같아요. 내용은 그거보다는 진짜 이제 너무 그 MB 사무실도 이제 자린고비형으로 이제 운영이 돼서 네. 뭐 전혀 공기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난방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고. 그런 완전히 그린 오피스, 그린 오피스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박원순 시장이 좋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박 시장님 표창장을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박원순 시장이 이제 3일이었나요? 150억. 네. 이렇게 서울 시민들에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공짜로 했다가 네. 지금 비난을 막 사고 있어요. 그렇죠. 3일 동안 150억. 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원 평론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계속하면 실효성이 분명히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아니 점점 말하자면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봤자 3일 다 해가지고 한 2점 몇 %? 네, 처음에는 1점 몇 %였고 이틀인가 3일째 하니까 최대치가 한 2%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성비 드림 비용에 비하면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인데. 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경각심을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고취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2부제로 갈 때도 저항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시도 자체는 좋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 그러니까 서울 시민 세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한다라는 걸 알려준, 그러니까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굉장히 뭐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21일인가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오히려 더 강력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과정 속에서 이 부제를 강제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게 저는 그 입법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 이제 변경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행령만 고치면 서울시장의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강제적으로 이부제 이런 걸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환경부랑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쁘지 있어요.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 그래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아직까지는 실패에 해당하고요. 근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무런 어떤 실효성도 없고 부질없는 실패였다라고 보는 겁니까? 이 조치에서 끝난다면. 근데 더 과감하고 다소 과격한 조치로 이어져야 되죠.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밀어붙여야 돼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낸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기록이 될 것이고. 근데 그 수준에서 이거 해봤는데 반발만 심하고 논란만 많이 되더라 해서 수그러들으면 최종적 실패가 되겠죠. 자, 이 순간 김수민 평론가가 박원순 시장에게 빙의가 됐어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빙의가 저 숟갈에 성대모사 하라는 거구나. 저 숟갈에 배부르겠습니까?
이건 좀 약하네. 아, 많이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아, 너무 쑥 들어오셨어요. 아니, 네. 오늘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내 목이 때문에. 왜 이러지? 원래 아주 훌륭하잖아요. 미세먼지 탓을 해? 자, 아니 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 이거예요. 저는 자동차가 없어서 이런 과감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줄여야 돼요. 차를 그건 저도 줄인다. 예, 줄이고 막 여기저기 구역 설정해서 차 못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이런 거 다 폐차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전기차 이런 거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전기차의 전기는 어디서 만듭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 건데. 예. 원전에서 만드는 건 괜찮잖아요. 원전은 미세먼지 원인은 안 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미세먼지는 문제인데 방사능 이건 별로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또 추구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둘 다 줄여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자체가 대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활성화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 그 과거에는 이제 몸속에 네. 이 노폐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쫙 이제 말하자면은 내려보내는 게 삼겹살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간장게장, 간장게장으로 이 미세먼지를 싹 이렇게 깔끔하게 몸속에서 배출. 배출을 시켜버리는. 배설 작용도 아주 좋아요. 이 다담네이처 때문에 변비가 다 해결됐다는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누구냐? 다담네이처 사장입니다. 본인 주장. 예, 본인 그렇습니다. 주장. 네. 자, 따담네이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네. 자, 010이 아니죠? 070 4062-7779 지금 바로 연락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지금 연락 안 하면은 네. 못 사 먹어요. 예. 워낙 미세먼지가 강하기 때문에 벌써 소문이 다 났습니다. 예. 이게 또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더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간장게장을 먹으면은 몸속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나가잖아요. 네. 방위로 나온다고 합니다. 완전 약장사 됐어요. 약장사. 개장사를 이렇게 해야지 하지 약장사를 않아요. 하시나.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무척 좋아요. 무척 좋아. 방구 나오니까 이렇게들 좋아하네. 아이 순하던 인간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자행했던 이 광고 행태에 대해서 나쁜 반응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쪽 정치자를 좀 대변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그 나쁜 반응? 악플들 광고 좀 적당히 해라 이쪽을 대변하겠습니다. 이제 그래. 뭐 언제는 3명 중에 1명은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는 견제 안 했고 언제는 반대 안 했나? 근데 지난주에 저의 다담네이처 광고는 김용민보다 한술 더 뜨는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저 개들이 마취도 안 하고 이렇게 뜯었다. 거기 반발했다. 뭐 이런 거. 예. 자, 그래요. 미세먼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노후 경유차 폐차시키고 차량을 뭐 정말 이부제면 홀수 한 번 가고 홀짝. 짝수 한 번 가고. 저는 자율이 아니라 강제 이부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서울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뭐 짝수 날인데 짝수차가 나왔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럼 맞는 건가? 실패. 아닌가? 뭐 헷갈리네. 짝수 날인데 홀수차가 나왔다. 그럼 어떡합니까? 벌금 물려야죠. 벌금을 어떻게 물려요? 잡아가지고 물려. 계속 꺼라. 속도 위반, 뭐 신호 위반처럼. 내 차가 없어서 쉽게 얘기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 없는 사람의 관점도 이제 국정 운영과 이 환경 정책에 대폭 반영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래요. 내일이면 늦으리. 6시 20분 새벽에 차도 없고 그 김용민은 어떡합니까? 방송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녹음할까? 뉴스 브리핑을? 전철, 택시, 버스 뭐 다른 1시간 30분 걸립니다. 1시간 30분. 네, 차 6시 타면. 20분에 방송을 하려면은 그러면 또 목동 오목교역에서 이 걸어서도 한 10분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새벽 4시 때 제가 차를 타야 되는데 방송을 못 해요. 차를 타면 한 30분이면 되나요? 그렇지. 30분. 이 경우는 뭐 생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뭐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강제 그 이부제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하는데 정말 생계 달린 문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나가야 되신 분들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그분들은 제외죠.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이 구분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여러 자녀들을 태우고 다니셔야 하는 뭐 이런 분들.
이러다가 이래저래 다 그런 사정 예외적인 다 거를 그럼 결국에는 못해요 강제로. 그 짝홀제 못해요. 2부제 못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방법? 그 이를테면은 없어. 아니 뭐 차 없는 구역 확대도 있고요. 네. 교통 유발 부담금 뭐 벌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그렇지. 어쨌든 차를 끌고 나오셨으면 뭐 끌고 나오는 건 괜찮은데 부담을 해라. 여러 가지 제도는 다 있어요. 해외에도 사례가 있고.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차를 몰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보다 더 혜택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거 뭐 말하자면은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2부제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또 부작용도 우리는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미세먼지에 매우 중요한 그 책임을 중국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그 자기들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황해, 서해가 되겠죠. 네. 여기에 엄청난 공장을 지으면서 이 미세먼지 문제가 뭐 이 몇 년 동안에 아주 큰 문제, 우리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네. 중국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단 중국은 본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본인들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하는 이 상황에서 아니요, 물론 이제 공기청정기 무슨 뭐 100m짜리인가요? 중국이 무슨 자기들이 고역을 겪고 있나? 아니요.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폭력적일 정도의 조치들로 거의 뭐 학교에서 난방까지 금지시키는. 그래요? 예, 중국은 상당히 자기들 때문에라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 100m 뭐죠? 청정기인가요? 그게 이제 한국 대선 때도 왜 스모그 프리타원가인가 뭔가로 논란이 됐었던 굉장히 높은 기계를 세워놓고 엄청난 큰 기계를 세웠는데 그게 베이징에 세운 건가요? 아니면 상하이에 세운 건가요? 제가 지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 그냥 흉물 아니냐,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글쎄 이게 보도상으로는 태양열을 이용한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모르겠어요. 또 다른 소리는 석탄화력 발전소로 전기를 쓰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확 끌어당겨서 이제 빨아들이는 힘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궁극적인 해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지는 좀 의문이죠. 아직은. 아니 어쨌든 그 공기 이게 무슨 미세먼지가 됐던 아니면 스모그가 됐던 중국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 죽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 죽은 그 엄마가 어디였죠? 뭐 시스템인가 뭐 PD 출신인가 기자 출신인데 그걸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또 눈물바다를 만들게 된 막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대형 공기청정기 일부 시도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문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 상황에서 걔네들이 한국 정부, 한국의 어떤 문제까지 과연 신경을 쓸까? 더구나 중국 사람들이 저는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자기들도 나름 저감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나름 이런 노력은 얘기입니까?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미미하죠. 아직은 워낙 또 땅덩어리도 크고 오염 상태도 심각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데 한국까지 신경을 쓸까? 그 중국 그 정부 입장 보면은 자기네들 그 철저하게 약간 좀 불리한 거 있을 적에는 외면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태도를 그동안 많이 보여줬잖아요. 뭐 다른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베이징 주변에 중국에서 뭘 하냐면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서 제철소는 생산 능력이 50%, 알루미늄 공장은 30%만 가동하도록 조업 단축을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뭐 환경보호세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규제를 좀 강하게 하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국내산이 더 많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연구 결과에서는. 그래요? 중국의 책임 반, 국내 책임 반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던데 이게 근데 참 어렵죠. 그리고 고농도일 때랑 아닐 때랑 이런 것도 또 분간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2016년도에 나사에서 한국
항공에서 조사를 하고 갔는데 그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되긴 했죠. 그런데 그 당시 이미 나사 관계자가 국내산이 많아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JTBC에서 좀 대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했었죠. 한쪽에 떠밀 건 아닌 것 같고요. 양국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중국 거도 분명히 크긴 크니까. 근데 이거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 대선 주자들이 지난 대선 때는 뭐 하나같이 다 얘기한 거는 환경 뭐였죠? 테이블을 만들자. 여기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예, 그게 중요하겠죠. 요 몇 년 사이에 급증한 거가 맞죠? 근데 대기 오염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환경 운동에서 이런 시각도 있어요. 왜 미세먼지라는 명칭으로 자꾸 부르지? 예전처럼 대기 오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뭔가 문제를 더 좁혀서 얘기하는 듯한.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의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들 안 맞아요, 앞뒤가.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PM10, PM2.5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맞는데 이게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되게 범위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대기 오염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보니까 이 100m 높이의 초대형 공기청정탑을 중국 내륙 시안 도심에 세웠는데 이걸 시험 가동을 했더니 여의도 3배가 넘는 10제곱킬로미터 넓이의 이 탑 주변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15%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있네요. 근데 이제 여의도 넓이 3배의 지역이라는 건 꽤 넓긴 한데 이거를 그럼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효과가 있긴 있군요. 근데 그게 대응 시설이지 방지 시설은 근본적으로 아니죠. 해결책은 그죠?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쭉 있었던 문제인데 요새 들어서 우리가 호들갑을 피우는 건가요, 그럼? 미세먼지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고 보니까 뭐 한 10년 안쪽이잖아요. 그전에 미세먼지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게 하부 단위로 새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낸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뭐 그렇게 해서 뭐 미세먼지 때문에 먼저 간 사람들은 팔자련이하고 생각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얘기 하시니까 박원순 시장이 엊그저께 그 기자간담회 나와서 하신 얘기가 미세먼지로 사망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치가 근데 저는 이게 그 가능한지 왜냐면은 암이나 이런 것들은 질환이 딱 보이는 건데 미세먼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난 2015년 한 해에 30세 이상 성인 15,000명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잉 대응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설득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이게 과연 연구가 미세먼지로 가능한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을 때 과연 보험사가 인정할 것인가? 그 부분도 있네요. 예. 만약에 암이면은 옥 선생님한테 옥대수가 이제 해결해 줄 텐데 그래요. 그 중국의 책임도 있고 한국의 책임도 있다. 그래요. 북한산도 좀 섞여 있어요. 나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요? 네, 북한에서도 당연히 발생을 하는 게 있겠죠. 북한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하고 또 기름이 간당간당한 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산업 시설이 있으면 다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난방이나 뭐 이렇게 그 화력 발전소나 이런 등등해서 이런 것들은 다 영향이 있으니까. 자, 박영선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 양반이 수소 전기차 이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소 전기차 알고 있어요? 뭐 대충요. 그게 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까요?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많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로 전기차, 수소 전기차. 근데 어쨌든 낮춘 효과는 있겠죠. 지금의 상황보다는 어쨌든 개선이 될 텐데 완벽하게 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수소 전기차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없지 않아요. 과연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뭐 전기차의 또 큰 문제가 가다가 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꼭 대안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전기차는 뭐 당연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충전을 위해서는 또 전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전기는 또 화석 에너지를 또 돌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뭐 여기도 역시 미세먼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악순환이죠. 잘못하면.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줄긴 하겠죠. 줄기는. 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운행하는 동안엔 줄겠는데 전기도 공짜로 얻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전기차를 둘러싸고 이상한 짓거리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구미가 그런 지역인데 예. 구미에서 무슨 구미에 일이 그 있어요? 버스를 전기 버스를 도입을 했는데 오. 이 버스를 전기 버스를 하면 배터리나 이런 것이 좀 무겁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업계라든가 과학기술계의 관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것을 해결한 방법이 도로에다가 네. 급충전할 수 있는 것을 매설을 한 다음에 그 위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버스를. 그러면서 버스가 지나가다가 바바바바박 급충전하고 바바바박 급충전 이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구미에. 얼마나 그게 급충전이 됩니까? 그게? 근데 이걸 도입한 곳이 카이스트랑 과천의 서울대공원인데 예. 심심한 버스 고장 났었고 오. 그리고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전자파 논란이라든가 이런 아하.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의원 할 때 이게 도입이 됐는데 시범 도입이 돼서 반대를 했는데 예산을 구입 차량 예산을 삭감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내려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못 맡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남유진 구미시장이랑 그 당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었죠. 이 양반이 특허권자예요. 예. 이쪽에. 그래요. 둘이 친하고 뭐 친하다고 대놓고 얘기하더만 남 시장이. 예. 그래서 그러면- 시민들에게 그 네. 마루타처럼 이렇게.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마루타냐고. 예. 그리고 어떤 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급속 충전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따로 어디 가서 충전하더라. 예, 이런 목격담이 계속 나면서 그래서 이런 전기차 같은 산업도 얼마든지 정치권과 과학기술계가 장난을 이상하게 쳐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예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은 늦으리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아예 차를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애는. 네. 네. 아니, 뭐, 버스도요? 아니 상상을 해보는 거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매진입니까? 아예 그 차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보고 네. 그냥 각자 사는 동네에서 먹고 사고 뭐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있어요. 네.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그 지역에서 먹자. 그러니까 어디서 멀리서 뭐 비행기 실어서 뭐 차로 이송해서 그럴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충주에 산다? 바다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 생선 안 먹는 거야. 좋은데? 네. 아주 심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다 살면 다담 나는- 네이처 문 닫아야죠. 다담 네이처 문 닫아야지. 그렇지. 뭐. 그 바다에 살면은 이제 다담 네이처가 발송이, 예. 이 동네마다 이제 지부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게장, 양식. 양념게장, 새우장을 네. 그 가게집 가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양식해야 되잖아요. 동네마다. 그렇지. 근데 자동차를 네. 한번 더 상상해 보자. 한 번 더 상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먹고 자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은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람답게 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음. 김수민이는 더 이상 서울에 올라올 일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냥 구미에서 그냥 뭐 지지고 볶고 사는 거야. 네. 네. 맞잖아요. 지지고 볶고라고 표현하셨듯이 네. 마을 공동체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요. 진짜 입진보가 계속 한 동네 살면은 이게 마을의 동네 사람들 스트레스야. 피곤해. 마을의 스트레스야. 뭐 그냥 때때로 그냥 트집 잡고 뭐 견제라는 이름으로 막 야지 놓고 동네 짐이야 짐. 네. 예, 짐짝이 됩니다. 예. 가끔씩 우리 김수민 씨가 서울 올라올 때 구미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춰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예,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카이스트 서남표가 논문을 냈어. 제2저자로. 네. 제1저자는 김용민이야. 예. 예전에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뭐 관련해서 기사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저 읽은 것 같아요. 따릉이처럼 지금 서울시의 따릉이가 굉장히 인기 많은 정책 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 그 구간만 정해가지고 하고 딱 놓고 그리고 굉장히 곳곳에 많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쓸 수 있게. 근데 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를 하면 그렇죠. 집집마다 자동차가 얘기 많이 있을 하죠. 필요가 없잖아요. 외국 어디서 뭐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그 따릉이 방식 그래서 사실은 집집마다 있을 필요도 없고 모든 차들이 사실 출퇴근 시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사실 주차장에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엄청난 낭비인 거죠. 그 주차장에 있는 차를 그 낮 동안 돌아다니는 저 같은 사람이나 혹은 어떤 샐러리 뭐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차를 또 타고 다니면 자기 차 가질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상상력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유경제라는 게 사실 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걸 한다면은 굳이 자동차 사느라고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요즘에 어떤 흐름 같은 거 본다면은. 그래서 저는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화석 에너지에 의존을 해가지고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이런 거에 그 경도돼서 인간성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갖고 있어요. 느릿느릿하게 하면 살면서 뭐 그냥 꽃이름도 헤아리고 해지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갑갑해지고 있는데 제 마음이. 그래? 네. 무슨 뜻이지? 네. 근데 저는 뭐 빠르게 살고 복작복작 살더라도 그 속에서 방법이 있다고 봐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네. 그리고 뭐 한국이란 땅덩어리 얼마 크지도 않은데 이동하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게 잘못됐다거나 좀 한쪽에 붙박혀 살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좀 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죠. 얼마 여러 전에 가지로. 제가 그 러시아 네. 원전 사고가 났던 곳이 체르노빌 아닙니까? 네. 거기 이제 필름을 토대로 어떤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걸 봤는데 네. 그 어떤 거냐면 인류가 멸종되면, 사람이 멸종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예. 그랬더니 말이죠. 네. 뭐 콘크리트는 그대로 있지. 거기는 뭐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황폐화된 생태계가 불과 5년, 10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인류가 없어지면. 인류가 없어지면. 인류가 이 말하자면은 환경의 최대 적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민도 최대 적이에요. 환경의 최대 적. 네. 녹색당 운운하지만은 네. 내가 봤을 때는 최대 적이야. 3단 논법인가요? 이거지? 인류는 환경의 최대적이다. 네. 김수민은 인류다. 네. 김수민은 환경의 최대적이다. 그렇지. 뭐 이런 3단 논법이군요. 네. 너무나 명료합니다. 이게 바로 논리예요. 네. 근데 대단한데? 정말 그러니까 네. 진짜 우리가 뭐 환경 얘기하지만은 인류가 없어지면은, 욕망이 없어지면, 그래서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뭡니까? 전 방사능 문제도 뭐 몇백 년 걸린다는 거 뭐 불과 몇 년 안에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만 없어지면은 지구가 평화롭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뭐 제가 너무 관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것이 이슈가 됐어요. 박은수 서울시장이 미세먼지의 그렇겠죠. 해결사 역할로 네. 자신의 어떤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은 왜 쓸데없이 돈을 쓰느냐 이러면서 이제 파고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뭐 남경필 경기지사도 그러고 있죠. 그렇죠. 남경필 지사도 뭐 네. 자유한국당 옮겨가는 상황에서 철새 논란이 있으니까 다른 이슈로 덮고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박 시장이 헛발질을 했다라고. 남 지사가 좀 단수가 낮다라는 걸 이번에 느꼈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깔려 있는 정서라든가 논리가, 아니 경기도하고는 호흡도 안 맞춰보고 서울시장이 앞서 나가면서 그렇게 돈 뿌린 거 아니냐, 예산을. 그런 불만을 토로한 셈인데, 그렇다면 본인의 정책 기조인 경기도와 서울의 통합을 얘기하면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끌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툭하면 다담네이처 광고를 끌고 들어오는 김용민 관장의 그런 감각처럼. 예. 근데 남지사도 다담네이처? 아, 070-4062에 7779. 이거 좀 부자연스러워. 자동 버튼처럼. 예. 네. 하여튼 남지사도 거기까지는 끌고 못 가면서 굳이 좀 흠집을 내려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박 시장이 이거저거 뭐 가릴 게 있습니까? 그냥 박 막 시장이 던지는 이번에 거예요. 시민들한테도 비판을 많이 받을 뻔했는데 예. 남지사 때문에 오히려 좀 완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요. 그럼 박 시장을 욕하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잘했나,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겠고, 또 여담이지만 박 시장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 비판이 시작되던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라디오스타에 박 시장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김은국 씨랑 같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와, 별로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네, 김은국 씨랑 콤비처럼 해서 나왔는데 네.
묘하게 또 그날 나왔더라고요. 예. 15일 날 그 첫 조치 있던 박 시장이 그 요즘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전례 없어요. 완전히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타 경쟁자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그냥 패서 눕힙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박 시장에 대한 평가가 안 좋기도 해요. 그 박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어쨌든 2.5긴 하지만 정확히는 어쨌든 3선이고 마지막이고 이게 다음 대선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이제 세대 교체, 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뭐 박영선, 민병도 모든 후보들이 이 미세먼지를 이제 걸고 박원순 일제 총 공격을 시작하니까 그 인터뷰의 어떤 내용이나 발언들이 훨씬 더 공세적이 되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상호 의원은 박원순 시장보다 정치를 더 오래 하지 않으셨나요? 뉴페이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예. 사실 정치는 박 시장보다 제가 더 먼저 시작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웬 깔때기? 1년 정도 더. 김용민이보다도 먼저 했어요. 김용민이가 노후 정치인. 네. 그런 거예요? 원로 정치인. 몇 년부터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평론을 하고 있죠. 2010년부터 한 건가? 얌전하게 은퇴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지금 남경필을 비롯한 또 여타의 민주당 내 경쟁자들까지 다 박 시장을 상대하고 있는데 박 시장은 또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씩 지금 맞상대를 하면서 자신의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누가 옳았는지를 결판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평가가 엇갈리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서울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그때도 뭐 박 시장 오버한다 이런 거 있었지만 그때도 했던 얘기가 과잉 대응이 낫다고 했잖아요.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이제 저는 그 기조가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차라리 과잉 대응이 낫다. 그러니까 메르스 때 한번 그 나름의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시장 같은 경우. 그 뭐 말씀하신 대로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하면은 지지율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의 이용이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또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뭘 잘해보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 그렇다면은 설령 그것이 좀 성과가 안 좋더라도 그런 게 있죠. 비난을 받지 않아요. 또 사심없이 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은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다 이제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 미세먼지의 그 논란 속으로. 그러면서 박 시장을 훨씬 더 키워주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뭐 박영선이나 등등 수소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주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언제 그걸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너 대안 내봐. 없어. 그럼 왜 욕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 시장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게임이 아닌가? 보여. 이런 면도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지금 들인 한 150억 들여서 서해에 대형 펜스 미세먼지를 막는 대형 펜스를 세워도 국민들은 지지해줘. 실효성은 막는 거예요. 둘째야. 일단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가 나도 멕시코 그 국경에 장벽 세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잖아. 몰라? 요즘 최저거든요. 지금 셧다운 됐잖아요. 셧다운. 됐나? 지금 취임한 지 딱 1년 만에 셧다운되고 지지율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저는 어마어마한 초대형 선풍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서해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미세먼지 오는 날 강풍으로 틀어놓고 돌려보내는 뭐 그런 방식의 뭔가를 해도 이거 뭐 먹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트럼프 얘기해서 하는데 최근에 글로벌 리더십 그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무슨 기관이 있는데 미국의 세계적인 그 리더십 순위가 거의 중국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독일이 1위고 그다음에 한참 밑에 중국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고 계신다. 근데 또 어쩌다가. 반면에 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했지만은 미국 내에 트럼프 지지층은 더욱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게 뭐 실효성이 있는지 향후 선거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오늘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역시 저는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수단들이 결국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불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인류 멸종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인류 멸종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아예 화석 연료가 들어갈 모든 수단들을 다 포기하고 한번 살아보자. 원시 시대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상상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참 할 일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상상 가능하죠. 전기도 석유도 못 쓰는 그런 상황. 그때가 바로 전시 때입니다.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주유소 문 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 다 끊겨요. 전기, 기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 수도도 끊겨. 수도도. 그럼 어떡할 것인가? 생각해봐요. 집 근처에 가서 어디 물 흐르는 데 가가지고 양동이에다 물 담아 와야 돼요. 그런 데 있어요? 이수근 평론가 집에? 주변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없죠. 김수민 평론가. 네. 낙동강에서 떠오지만은 낙동강에 구미는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나 한강 가야 그 되나? 먹을 수 없잖아. 그걸 어떻게 걸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어떡합니까? 이제 불을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을 틀자니 버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버너는 만약에 안 팔면 어떡할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일입니다. 모든 게 다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전기, 기름, 수도 이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는가? 그 생각을 가지면서 책을 한번 내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책이요? 그 전기, 기름, 수도가 없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당시에는 잠깐만요. 네, 미세먼지가 잠깐 들어와서 코를 간지럽게 했습니다. 네. 예. 저 쓰러지시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엄청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갑자기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와서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실까봐 제가 좀 겁이 났습니다. 너무 잔뜩 기대하는 눈치야. 김수민은 지금 기용민이가 쓰러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눈치가 아주 너무나 역력했는데 네. 입가에 기침이 나올 그런 상황에서 네. 너무 만면에 그 미소가 가득해져가지고 네. 내가 저걸 보고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일어나야 되는 마음으로 제가 기침으로 끝냈습니다. 이거는 권투 경기에서 다운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때 그때 거의 경기를 질 뻔하다가 막 의식에 들려오는 막 소리들 있잖아. 일어나 아빠 일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적의 야비한 웃음소리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그걸 복수를 하기 위하여 막.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 또 연평도 포격 사건 나고 그랬을 때 이거 전쟁이 나지만 나는 법이 없겠구나. 그렇죠. 연평도는 예를 정말 들어서 충격이었고. 진짜 준전시 상황 아니 전시 상황이 된다. 그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이 겨울에 어떻게 살 거야? 아파트 좋지. 전기, 기름, 수도가 들어올 때는 없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제가 9층 사는데 내려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없습니다. 답이. 이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당장 물은 어디서 조달할 것이고 똥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저 오전에 그 영화 예고하는 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서바이벌 패밀리라고 일본 영화예요. 일본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 잠깐 예고편 몇 장면을 본 건데 그게 2003년 당시 미국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그걸 이제 모티브 삼아서 정말 전기가 끊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그린 건데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편의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쌀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주니까 이따 거 어디다 쓰냐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차라리 굉장히 비싼 양주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자전거 저거 하나 팔라고 이제 그 쌀집 아줌마한테 그 자전거 안 쓰신가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랬더니 이거는 그러니까 물건 네가 갖고 있는 물건에 뭐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오사카가 배경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도쿄나 하여튼 다른 시로 가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가는데 다행히 비행기가 안 뜨고 그러니까 자전거로 이동하고 이런 장면들인데 굉장히 우습게 만들었지만 끔찍한 장면들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는
뭐 전기수도 기름의 도움을 별로 얻지 그치,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살았으니까. 들판에 있는 그런 뭐 무명초 이런 것들이 다 밥이고 식재료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현대 문명에 이게 너무 의존하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한번 스마트폰 배터리가 끊어졌는데 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한 5-6시간 동안 있었던 적이 있는데 미치겠더만요. 좀 있으시고 한 멀티가 대여섯 시간? 뽑힐 정도. 네. 와, 그건 좀 중증인데. 그렇지. 근데 나만 그러냐 이거야. 그렇죠. 김수민이도 그럴 거 아니야 틀림없이. 근데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려니 좀 덤덤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덤덤하게? 네, 물론 저도 미친 듯이 쓰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근데 쓸 수 없게 돼 버리면 이렇게 된 거.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야, 이렇게 된 거. 네. 그럼 누구 목소리였지 방금?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2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간 우리가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되면은 이제 다담네이처에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이거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기름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만들며 배달할 것이겠어요.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내일은 늦으리. 그렇죠. 010-4062-7779 네. 다담네이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